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5월 2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이 애기들 분유 대란이 일어나자 국방 물자 생산법을 지금 긴급 발동을 하였습니다. 긴급 발동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3주나 늦게 발동을 한 것입니다. 국방물자 생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의 모든 생산 라인을 국방물자에 투입하는 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이제는 애기들 분유가 떨어지니까 미 군용 비행기를 이용하여 중국제 분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부 내치된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에게는 절대로 중국제 분유를 먹이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나프타 조약에 의하여 멕시코나 카나다에서 분유를 들여오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유가 지금 국경 근처 멕시코 월마트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미국에 지금 분유의 43%를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인 월마트에 것만 지금 수월 해도 미국의 부족분을 채우고 남는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면적으로는 분유 대란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제 저품질의 분유를 수입하며 그 대금은 미국 달러화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지지와 조 바이든의 후보 지지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은 공화당 내 후보 입찰에서 85승 3패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지금 약진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의 경우에는 첫 번째부터 지금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 터밭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안티파의 본거지인 오레곤주 제5구역에서 컬트 슈레드라고 하는 의원이 재출마를 하였으나 제이미 스키너라고 하는 민주당 도전자에게 39대 60으로 약 21%의 차이로 지금 패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조 바이든을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지 성명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후보가 한 자리 숫자도 아니고 두 자리 숫자로 따블이 넘게 21%가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0년 선거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가 예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찰스 샤플 웰스파고 최고 경영자가 오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연준이 만연한 인플레이션을 대처하기 위하여 2022년에 벌써 두 차례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또한 연방 데이터에 의하여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8.3%를 상승하여 40년 만에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일부 경제학자들과 분석가들은 미국 경기가 침체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다행인 소식은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일정한 수준에서의 꾸준한 소비 지출을 하고 있으므로 경기 침체는 그렇게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론도 아울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관론자나 비관론자 둘 다 모두가 일단은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갔다가 반등을 하느냐 반등을 하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 대선을 앞둔 며칠 전에 헌터 바이든의 지옥의 노트북이 터져나왔을 때 그 당시 전직 고위 정보기관 관리 출신들이 약 51명이 연설을 하여 이 노트북은 러시아가 만든 공작을 위한 노트북이라고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노트북을 잠재움으로써 조 바이든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 성명을 발표할 때 51명은 러시아 정보작전의 모든 고전적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로 판명이 나오고 이 51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질책도 없었습니다. 한국판 이회창 대선 후보 사기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3월에 맥 게이츠 의원은 러시아 허위 정보라고 선언하고 서명하였던 50만 명의 연방 정보 관리들에 대하여 보안 허가를 박탈하라는 결의안까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드디어 그들은 뜨거운 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더리 51이라고 불리는 썩어 빠진 관료 51명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의 팀 파르토르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요일인 5월 18일 파레토르는 편지에 서명하였던 사람들이 언론과 선거의 자유에 끼친 피해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첫 번째 단계의 전략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청년과 복지, 선거의 무결성을 위하여 그는 더리 51과 바이든 캠프 사이의 의심이 되는 통신을 지금 밝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정식으로 법정에 제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바이든 캠프와 이 51명의 커넥션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딥스테이트 하수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기술주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경향에 마크 주커버그의 메타도 별 도리가 없습니다. 메타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커버그는 임직원을 정리해고할 계획이 없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뒷배가 락펠러 재단이니 몇백억 정도 손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러나 메타의 이런 손실은 바로 자기들이 지지하였던 중국산 틱톡의 부상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자업자득인 면이 많습니다. 그들이 미국의 보수 언론을 전부 입을 닥치게 하고 좌편향과 또는 중국 공산당 프로파간다를 열심히 홍보하여 왔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틱톡이 부상을 하자 상대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만 약 43%의 주가 하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친중 글로벌리스트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많아지니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남아나는 기업이 하나도 없게 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원법사위원회에서 수요일인 5월 18일 민주당이 내세운 한 증인의 발언이 아주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말인즉슨 남성도 임신을 하고 낙태할 수 있다고 의원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 지지론자인 아람바이드라고 하는 여성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성정체성을 식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하여 하원 의원 비숍이 반대 질문을 합니다. 남자가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자도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미국 의회에서조차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극좌 민주당원과 안티파들의 결과가 오늘 이런 잘못된 관념을 낳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극좌 민주당 하원 의원인 AOC가 지금 약혼을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녀가 지향하고 권장하였던 동성은 아니고 또한 성전환하는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편향과 또한 소신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지 막상 자기의 약혼식에는 정상적인 남성과 지금 약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좌파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저는 동성혼을 하거나 아니면 퀴어 웨딩을 할 것으로 믿어왔는데 극좌 언론과 의원들은 지금 조용하기만 합니다. 반대해야죠, 당연히. 다음 소식입니다. 아메리칸 머크래커 PAC라고 하는 정치단체가 민주당원인 데이비 윌러에 의하여 공동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게 상당수의 많은 공화당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정치단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공화당 썩은 무리들의 집합체입니다. 이들이 코톤 하원 의원을 낙마시키는데 그들은 코톤 의원의 나체 사진을 업로드하여 악의적인 거짓말로 기사화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매스미디어에 현혹되어 있던 유권자들과 또 공화당원들이 코톤 의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됨에 따라 코톤 의원이 낙마한 것입니다. 코톤 의원은 마가를 사랑하였고 워싱턴 부패에 대하여 진실을 말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연소인 26세 하원 의원인 그를 나체 사진을 공개하며 그의 성행위에 대하여 거짓 보도를 일삼았던 것이 바로 이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바로 지금 콜로라도 하원 의원인 보바트 의원을 다음 타겟으로 잡고 있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이 거짓 비방에 대하여 FBI나 미디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친트럼프 성향의 개인들이나 단체에 대하여 비방을 하거나 흑색 선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칸 몰 크래커 PAC의 공동 설립자인 윌런은 수요일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콜로라도에 있는 로렌 보발트를 비슷한 방법으로 추적하여 낙마시킬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페이스북에 보발트 의원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올려달라고 트위팅을 하고 있습니다. 코톤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패배하자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공화당 엘리트 기득권들이 가장 기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지정력이 상당히 뛰어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일전에 예견한 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천연두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망키박스라고 부르는 건 이것은 전신에 물집이 생기나 치사율은 인간 천연두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인간 천연두는 사망률이 30%에 이르나 이것은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 않나 전신에 모든 수포가 생기는 병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가 된 지 이틀 만에 지금 미국에서도 매사추세츠에서 2명이 발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9명은 5일 전에 발병을 하였고 갑자기 들불처럼 번지는 전 세계적인 원숭이 수두의 원인은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가 석 달 전에 예견하였던 바로 그 사건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벌써 몇 달 전에 원숭이 수두 바이러스 백신을 약 1300만 회분을 지금 확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 수두가 오는 것을 어떻게 예견하였는지 그 자체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즈니가 디즈니 프라이드 컬렉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즈니 패션 라인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록달록한 바로 LGBTQIA+의 상징인 여러 컬러를 섞어 만든 많은 의류와 기념용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수익금들을 전부 LGBTQ+IA 지원에 쓸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워키즘의 본산이 되고 있는 이 월트 디즈니, 이 그룹의 미국의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미국의 모든 가정을 파괴하는데 가장 앞서고 있는 월트 디즈니 그룹,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